포스트 코로나 실험실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예술 창작과 비대면 예술 발표에 관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펜으로 풍경을 드로잉하는 송차영 작가님을 만나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나예술 작업실에서 드로잉 작업을 소개했었던 송차영입니다. 근황이라고 하면 올해 초에 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벽화 작업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 사회적 기업인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에서 영화제 일을 잠깐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작년에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너무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세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리저리 생각이 많다가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라는 채널이 사실 소통에 굉장히 유용한 채널이 앞으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이용해서 무언가 소통하는 일을 아니면은 뭔가 내 작업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서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나예술 작업실과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잠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잠깐 맛보기를 봤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아주 너무 기본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그 작업을 올리고 그 채널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체험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했던 작업들이 좀 되게 유익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하나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작년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유튜브 채널에 미술이라는 주제로의 그 콘텐츠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무슨 사비나 미술관이나 무슨 국형 같은 데서는 이제 아예 채널을 딱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올려지는 콘텐츠와 개인 작가가 올리는 거랑은 또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개인 작가가 소통의 채널로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땐 정말 보통의 수고와 그 내공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작업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리고 그게 약간 혼자만의 그냥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와 지속적인 공감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주제도 그렇고 보여지는 그림도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방식이 또 매력적이어야지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구나. 정말 그냥 나 혼자서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의 창구로서 무언가 미술에 관련돼서 내가 그래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덤빌릴 그 분야가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직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 최근에 인제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도 느꼈지만은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인 채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또 효과적인 상호 소통의 채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에 그치질 않고 어 그것을 보이는 관객들과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쪼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그때 했을 때도 정말 일반적으로 제가 일방으로 강의를 막 쏟아내고 이렇게 천천히 인제 약간 열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문자로라도 이렇게 어떤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소통하는 방식을 제가 못했다라는 거가 약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음. 근데 경제적 변화는 늘 어려웠기 때문에 뭐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술 시장이라는 것도 보면은 자본주의의 한 끄트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양극화는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을 봤을 때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술 시장도 뭐 그러니까 똑같이 가겠죠. 미술 시장도 전혀 그런 어떤 불안과 상관없이 이 시장은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올해만 해도 보면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 발빠르게 이제 그 대안을 찾잖아요. 이 돈이 걸린 문제들인데. 그래서 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처음에는 뭐 큰 그런 블록버스터 그 시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트 페어들이 뭐 열리지를 못하고 연기가 되고 뭐 이렇긴 했지만은 바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거를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정말 장비를 들여서 작품을 찍고 그것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경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허리우드 영화를 찍는 건가 싶을 정도의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보여주고, 거의 요즘에 한창 이제 뜨는 메타버스에서 보여지는 가상 현실처럼 그렇게 막 작업들을 어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올해 경매에 수천억을 팔았다는 등, 그리고 뭐 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뭐 전시하는 작가들이라든지 전속 작가들의 그 작업을 큐레이터가 정말 다큐멘터리 '이것은 다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엄청난 화질의 카메라로 세부서부터 그 작업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 방식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전히 그 작품은 고가로 팔려 나가고, 오히려 더 그 뭐랄까 이런 때에 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렇게 모든 산업이 다 뭐 불황이 났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 그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투자를 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인제 작업들이 이렇게 팔려나가고 이러는 걸 보면은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 먼 딴 세계의 그 시장의 그 시장은 정말 다른 세계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 나와는 무관한 세계지만 어쨌든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막 '이 불황에 주식은 그렇게 뭐 오르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산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주식값은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뭐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세계의 뭐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이 범인의 이제 이 어려운 작가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그 변화들을 보면서 어 달리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페이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든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를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작업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국현의 사이트를 한번 봤었어요. 국현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사이트 굉장히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뭐 큐레이터 투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현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그 관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그런 거예요. 작가 개인이 그러면은 홍보를 할때, 아니 그러면은 저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진 거잖아요. 원본의 작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땐 장비빨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들을 세팅하는 거서부터 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방법들,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의 뭐 어떤 그 질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how to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장비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도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나도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음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따라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그러면은 '그림을 실제로 본다는 거는 뭔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렇게 뉴 노멀의 시대에 이러한 어떤 일종의 가상이잖아요, 그것도. 이러한 가상적인 체험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원본의 작품을 직접 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은 사실은 몇 년 됐는데, 예전에 동대문 프라자에서 간송미술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 작품을 그랬을 때 해마다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 미술관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대피를 못한 건지도 모르겠으나 너무 조명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그곳의 상태는 이렇게 썩 그게 조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자세히 보기에 쪼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비싼 그림들은 다 출입 금지 라인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정말 LG 벽걸이 모니터가 큰 게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너무너무 고화질의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아주 디테일서부터 쫙 이렇게 그거를 훑으면서 클로즈업에서 인앤아웃이 쫙 이렇게 되면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과 그런 텍스트가 쫙 뜨는데, 세부를 훨씬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고, 딱 봤을 때 원본과 비교를 했을 때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니 바로 옆에다가 그 모니터를 붙여 놓고 원본과 이렇게 너무 대조가 되는데, 눈은 자연히 LG 모니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화질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게 나조차도 이렇게 이 가상의 이미지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러면 '아 이 시뮬라크루한 이 상황이 뭘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뉴 노멀이 된 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뭐 이런 기술들은 점점 발달해 갈 거고, 이게 무시 못하는 환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근본적으로 '그림을 본다라는 행위가 뭘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